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 2, 3 챕터까지 했는데 연습 문제 내가 숙지를 내주고 했는데 그 연습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책에 답이 없는 문제를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 직접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챕터 1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 12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화합물이다. 아니면은 어떤 젖소의 우유다, 소의 우유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한 이만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을 분해를 시켜주게 되면은 가스 분해를 시켜주게 되면은 두 개로 되는데 그때에 각 화합물들의 분자량이 이 정도 된다. 그렇다면은 이 화합물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선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이와 같은 그죠? 룰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드로젠 인덱스 디피션시 그죠? 요 H 수소 결핍 지수를 이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하이드롤리시스를 시켜줬을 때에 분자량이 180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슈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이드로젠 디피션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탄소가 6개가 되면은 수소는 2 곱하기 6에, 그 다음 12개에 플러스 2, 그 다음 14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12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중결합이 있든지 고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때 이와 같은 산소는 넣고 빼고 하더라도 어디에 수소의 숫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구조만 봤을 때에 요 분자식만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의 고리 화합물이든지 어딘가에 이중결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슈가 그 다음에 고리 화합물 그 다음에 이중결합 하면은 슈가는 이중결합보다는 고리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자량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락토즈를 그죠? 락토즈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락토즈는 우리가 사카라이드, 카보하이드레이트 또는 사카라이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요 모노머가 두 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사카라이드, 그죠? 다이사카라이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보하이드레이트는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HDI 이게 하이드로젠 디피션시 인덱스를 우리가 하면은 여기가 두 개니까 디피션시는 두 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은 락토즈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봐서는 이와 같이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는 그 분자 화학식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자량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42,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알고 하면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로 어떻게 그죠? 젖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락토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락토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유를 마시고 그 다음에 락토스를 먹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화합물을 락토스를 만들기는 그렇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어 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소위 체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은 락토스를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기본 물질을 이와 같은 화합물을 씁니다. 이와 같은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로 보게 되면 우리는 글루코스라고 하죠. 글루코스에 그 다음에 요 1번 위치에 포스페이트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글루코스 포스페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효소를 엔자임을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UDP 글루코스를 만들어주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포스페이트에 또 하나의 다른 포스페이트를 붙이고 거기에 이와 같은 슈가하고 베이스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체내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엔자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위치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이퀴토리얼로 돼 가지고 있죠. 요 위치를 이와 같은 액시얼 상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은 UDP 되지만은 이번에는 UDP 글루코스가 UDP 뭘로 바뀌나요? 여기에서 요 위치가 압으로 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갈락토스가 되는 것이죠. 갈락토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하나의 우리가 UDP 갈락토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또 하는 다른 측면에서는 갈락토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요 위치에 갈락토스 포스페이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UDP 갈락토스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UDP 갈락토스를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대신에 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락토스를 바이오신세스 여기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UDP 갈락토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와 같은 효소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글루코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글루코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UDP가 이와 같은 화합물이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락토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에 출발 물질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글루코스를 해가지고 갈락토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갈락토스에다가 다시 글루코스를 넣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냐면은 갈락토스가 되죠. 갈락토스. 그 다음에 이것이 글루코스. 그래서 갈락토스하고 그 다음에 글루코스가 어디에? 요 위치에서 이스 타입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락토스구나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1번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1번이 된다면 이것은 1번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그러면 여기서 4번 프라임. 그래서 1번과 4번 프라임 사이에 이스 결합을 하면서 연결돼 가지고 있는 다이머 아니면은 다이사카라이드가 결과적으로는 한쪽은 처음에 여기는 갈락토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글루코스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락토스 화합물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락토스 화합물은 우리는 절개서 먹지만은 우리가 소 안에서 만들어질 때는 체내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와 같은 합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습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간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간다면은 또 다른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문제를 풀어도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2장으로 넘어와서 IR 스펙트럼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것은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문제를 내줬죠. 답이 있는 걸 가지고
답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가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내줄 때는 답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답을 정리를 하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요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구조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어진 스펙트럼이 이 A, B, C, D 중에서 어느 구조를, 어느 화합물을 IR 스펙트럼을 찍은 것이 되겠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 카르보닐 그룹, 카르보닐 그룹, 카르보닐 그룹. 아, 카르보닐 그룹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IR에서 어디에서 생각이 나나요? 이거 생각나나요? 1715에서 딱 양쪽에 알킬이 있을 때 가운데 카르보닐이 있을 때에 그 흡수 피크가 진동 스트레칭하는 흡수 피크가 대개 어디에서 나타나? 1715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중결합성이 강하느냐 단일결합성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IR 스펙트럼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단일 결합성이 더 강하다면 자꾸 이쪽으로 1715에서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고, 이중 결합성이 더 강해진다면은 왼쪽으로 옮겨가 주게 되면서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1775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카르보닐 피크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순수한 카르보닐 피크는 아니라는 거죠. 키톤의 피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옮겼다는 것이고, 옮겼을 때에 어떻게 예측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요 네 가지 중에서. 물론 이 화합물만, 이 스펙트럼만 주고 이 화합물의 구조가 무엇이냐? 여러분도 모르지만 나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주고 이 네 개 중에는 어느 스펙트럼에 맞느냐, 어느 화합물에 맞느냐, 그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IR 스펙트럼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느 화합물인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당장 여기서만 보더라도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키톤은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키톤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뭐가 되나? 기본적으로 이게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키톤, 카르보닐은, 특별하게 카르보닐은 뭐가 되나요? 1715 퍼센티미터에서 흡수 피크가 샤프하게, 그 다음에 크게, 스트롱하게 나타나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 1715 나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링이 좀 작은 게 있을 때라든지, 여기에 아로매틱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로매틱 이후로 될 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이 컨주게이션이 인돌 타입으로 될 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어느 쪽으로 옮겨오게 되나,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피크가 1715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더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것은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있는 화합물은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1700, 아까 다시 볼까요? 여기가 얼마나? 1775죠. 1675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본다면은 1675는 이쪽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이야. 여기서 1695, 1685, 1680, 1665.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네 개 중에서 A, B, C, D 중에서 뭐가 되나요?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C다. 그래서 C.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겠나요? 네 개 중에서 어느 것이냐 했을 때에 그냥 C다 하는 것보다는 왜 C가 되는 이유를,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C라고 답을 적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연습 문제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답이 있는 것을 그대로 답을 적어서 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서 각색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뭘 하나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값이다 아니면은 이 화합물은 C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 다 적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확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 것이 되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그렇다면은 이 값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는 그죠?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으니까 1675가 되면은 이게 딱 일반적인 키톤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콘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이구나 금방 알 수는 있게 되겠죠. 뭐 다른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4개 중에 한 화합물이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화합물이 이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있다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느 구조가 어느 화합물이다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와 같은 A, B, C, D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1727 카르보닐 피크가 나오는 거죠. 카르보닐 피크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피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삼천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 왼쪽에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스트레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sp3 혼성궤도 함수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의 스트레칭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CH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에 있는 CH는 한 2700, 2800 부분에서 피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을 한 게 있죠.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다행히 여기에서 A, B, C, D는 모두가 다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알데하이드가 있으니까 오케이 알데하이드가 되는데 문제는 요 카르보닐이 지금 요걸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1727로 봐서는 키톤은 아니라는 거죠. 키톤은 아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화합물이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서 본다면은 자, 기본적으로 알데하이드는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화합물은 카르보닐 스트레칭이 대개 1740에서 1725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키톤으로 본다면 약간 어느 쪽으로 옮겨갔나요? 여기가 키톤이 1715가 되면은 1740, 1725가 되면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데하이드는. 그죠? 알데하이드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요 알데하이드 카르보닐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다면은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다면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르보닐 화합물 알데하이드 화합물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뭐냐면은 CO가 1715보다도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주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아로매틱이 연결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지금 1700에서 1660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에 이와 같은 요 CC는 대개 한 1640에서 나오고 여기에 있는 요 CC도 아로매틱에 있는 CC도 대개 요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또 아로매틱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이 되면은 더 요 숫자보다도 그죠? 더 작은 그러니까 1700보다도 작은
1680 정도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카르보닐 피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는 카르보닐 피크에 또 뭐가 있나요? CH 스트레칭이 가능하죠. CH 스트레칭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2860에서 한 2800 사이에서 하나가, 그 다음에 2760하고 2700 사이에서 피크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피크로서는 나오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피크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CH, 일반적인 CH 피크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 우리가 어깨에서 이와 같은 것처럼 되죠. 그래서 숄더 피크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어깨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숄더 피크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알데하이드에 있어서 CH 스트레칭 피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에서 1727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715에서 지금 이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이 됐을 때는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은,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 대가 옆에 이중결합이나 아로매틱 있을 때는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컨주게이션이라든지 아로매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돼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돼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이것이 요 화합물이냐, 요 화합물이냐. 기본적으로 봐서는 탄소 수가 여기에 7개나 있고, 그 다음 이중결합까지 여기는 지금 9개나 있는 상황이 되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좋은 이것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책에서는 저자들은 뭘 원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비번이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스펙트럼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B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D를 해도 특별하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책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답이 좀 B로 찾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B나 D나 거의 우리가 푸는 과정을 본다면은 거의 B가 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B와 D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B와 D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화합물의 스펙트럼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요 피크가 1650이죠. 1650네요. 예.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카르보닐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뭐가 되나요? 이것은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와 같이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데하이드 피크 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와 같은 키톤은 아니다. 그죠? 키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데하이드도 요 알데하이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까지 되려면은 이게 반대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에 반대쪽으로 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것은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구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 그죠? 알파, 베타, unsaturated 알데하이드 화합물인 경우에 있어서 요 CH, 요 CO, 요 CC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CO는 이와 같은 특징적인 신축 진동,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주게이션이 됐을 때는 이것이 약간 이동을 해가지고 되게 1700에서 1680, 그죠? 컨주게이션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은 CC가 그렇고, 그 다음에 CO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CC에 관해서는 되게 큰 변화가 없죠. 1640 정도에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1600 얼마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다시 본다면은 여기에서도 요 부분이냐 요 부분이냐,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답이 두 개가 맞습니다. 왜? 여기에서 C와 D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 스펙트럼을 봐서. 물론 스펙트럼을 찍어본 사람은 알겠죠. 찍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C와 D 중에 하나다, 이럴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C다, D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 문제를 푸는 사람은 문제를 내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방법에 의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복잡한 피크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도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C와 D가 공통점은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알데하이드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실제적으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것을 C와 D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지금 A, B, C 중에 어떤 화합물이냐 하는 것이죠. A, B, C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3천에서 오른쪽으로 있지요. 3천에서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뭐가 되나요? 다른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는 없다. 그죠? 일반적인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A, B, C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민화합물입니다. 아민화합물이죠. 근데 우리가 IR을 할 때 뭐였나요? 아민화합물의 특징은 여기에 NH가 여기는 없지요. 3차 아민이 되죠. 3차 아민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피크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 다음에 2차 아민은 NH가 한 개가 있죠. 그래서 피크가 한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아민을 찍었을 때는 피크가 뭐가 되나요? 피크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피크는 한 개. 그 다음에 이것은 아민 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아민 중에서 하나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나요? 이 화합물의 스펙트럼은 뭐가 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은 B번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여러분들이 또 뭘 하나요? 이와 같은 아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에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IR 스펙트럼에서 아민의 위치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답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스트레칭 범위가 대개 3,500에서 3,300이 되는데 프라이머리 아민은 1차 아민은 밴드가 뭐가 되나요?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민은 뭐가 되나요? 밴드가 없고 그렇다면 또 터셔리 아민은 뭐가 되나요? 노 스트레칭이 있죠. 그 피크가 나타나지 있는 것이 아민이라도 NH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CH3가 되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특징을 우리가 NH 결합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NH는 되게 스트롱하게 여기에서 3,500이나 3,300 범위에서 피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NH가 이번에는 여기서는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했을 때 이런 피크들이 나타나고 이제는 밴딩을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인사이드 인페이스라든지 아웃 오브 페이스라든지 이렇게 밴딩을
해주는 피크는 결과적으로는 1640, 그 다음에 1540 웨이브 넘버에서 흡수 피크들이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하면은 그렇지만은 세컨더리 하면은 되게 1500 부분에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위치가. 그죠?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NH에 이번에는 뭐냐면은 밴딩 중에서도 인페이스가 아니라 바깥으로, 그죠? 밴딩을 하는 경우에 아웃 오브 플레이는 밴딩을 해줬을 때는 대개 800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NH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C하고는 CN은 스트레칭이 되게 1300에서 한 1000 사이에서 웨이브 넘버가 나타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위치에서 NH 스트레칭을,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그 다음에 CH의 시메트릭한 N 메슬 그룹이 되겠죠. 거기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CNC의 asymmetric stretching, 그 다음에 이것은 웨깅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피크들이 특징적으로 아민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즉 NH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피크하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요 피크는, 요 화합물의 피크는 화합물 B의 피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의 B는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N-메틸 사이클로헥실아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화합물의 이름을 지을 때에 N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어디에, 요 메실 그룹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N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요 N은 항상 이와 같은 이태릭체로 나타내 주게 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행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N에 메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행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준다면은 사이클로헥실아민에 그 다음에 아민의 고 N에 메실 그룹이 N 위치에 그 다음에 메실 그룹이 한 개가 있다 하는 것이고, N이 두 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죠. N에 그 다음에 N에, 이번에는 메실이죠. 메실 이렇게 되지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는 다이 메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메실이 한 개죠. 그러니까 뭐 모노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N 메실 사이클로헥실아민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A, B, C, D의 화합물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 행태, 그 다음에 알코올 아니면은 설파이드 형태, 아니면은 이와 같은 사이올 형태. 그러면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사이올 형태냐, 알코올 형태냐, 그 다음에 이스 형태냐, 그죠? 이렇게 우리가 피크를 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피크를 봤을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 되겠죠. 3천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700 부분이라든지 1600 부분에서는 지금 피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뭐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나요? 여기에서 요 위치에서 피크가 없다는 이야기는 카르보닐 피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서 피크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CC 이중결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피크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알코올 피크냐 아니면은 사이올 피크냐, 그 다음에 설파이드 형태냐 아니면은 뭐가 되나 이스 형태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설파이드 형태는 뭐냐면은 그렇게 유용한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죠? 인프라레드 스펙트럼을 가지고 봐서는 그렇게 특징적인 피크가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이올이 됐을 때는 신축 바이브레이션,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신축 진동에 의한 피크가
결과적으로는 2550 부분에서 나타나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알코올일 경우에 OH는 특별하게 어디에서 3400에서 3300. 그죠? 여기에 있는 SH는 대개 2550 같으면 3000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이 되죠. 그 다음에 OH는 당연하게 3000에서 봤을 때는 왼쪽, 여러분들 보면서 왼쪽이 되겠죠. 왼쪽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데 그것도 뭐가 되나요? 브로드한 피크로서 나타나요. 이렇게 브로드한 피크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OH가 붙어 가지고 있는 C에 우리가 밴딩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거기에 있는 밴딩 피크는 대개 1400에서 한 1220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요 CO 피크는 스트레칭은 대개 1200에서 1000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피크가 어느 정도 30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이스인 경우에 있어서의 CO가 대개 스트레칭이 1300에서 한 1000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CO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지금 알리파틱 이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스트롱한 피크를 나타나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1120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에서 대개 피크들이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화합물은 뭐냐는 거죠. 이 화합물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카르보닐이나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카르보닐이 있는 화합물,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은 아니죠. 그럼 요 넷 중에 뭔가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00에서 봤을 때에 뭐가 되나요? 3000에서 봤을 때에 여기에서 왼쪽은 OH의 특징한 피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SH가 2550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피크들이 SH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와 같은 CH, sp3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도 여기에서 나와주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나요? 요 3000에서 왼쪽은 피크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이 네 가지 화합물을 봤을 때는 OH 있는 화합물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요 위치를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CO라든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좀 어렵다고 했죠. 특별하게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여기서 이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는 뭐다? 이 화합물의 구조는 이와 같은 B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이올 형태의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7번째 7번 문제여야 되는 것인데 이 구조를 이 구조로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합물들이 공통적으로는 지금 모두가 다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돼 가지고 있는데 차이는 뭐겠나요? 차이는 공통적인 것은 다 뭘 가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는 제너럴한 일반적인 여기에 CO에 OR, 알킬 일반적인 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에스테르 형태가 되고 이것도 에스테르 형태가 되고 이것도 에스테르 형태가 되는데 이 에스테르는 여기는 알킬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비닐 그룹이 붙어 가지고 컨주게이션이 되는 에스테르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중결합이 있지만은 여기에 O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OR 부분에 해당되는 이중결합 화합물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여기도 보면은 요거하고 비슷한데 O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칸 더 건너서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이닐이라고 해주고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릴 그룹이죠. 요는 네 가지 화합물이 비슷하지만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이 어디에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에스테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에스테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에스테르의 카르보닐 화합물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것은 알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에 요 카르보닐 화합물이 되게 스트레칭이 1750에서 1735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뭐가 해야 되나? 키톤이 1715죠. 1715인데 여기에서 본다면 어디로 나타나나요? 여러분들 방향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은 에스테르 형태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대개 1735에서부터 1750 사이에 흡수 피크가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다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붙여줬을 때는 컨주게이션이 됐을 때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1735에서 1750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요 이중결합성이 강해지게 되면은 여기서 1735에서 1750 사이에 있는 것이 어디로? 이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그죠? 1715에서 1740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중결합이 아니라 아로매틱이 붙어 가지고 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1715에서 그 다음에 1740 사이로 이것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요게가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그냥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로매틱이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나 아로매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는 그냥 알킬로 두고 이번에는 여기에 O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알킬 그룹들을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을 옮겨주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요 피크는 요 카르보닐 피크가 여기에서 어디서 나타났나요? 1750에서 1735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요 피크가 여기서 나타나 준다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C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서 어디는 식으로 옮겨갔나요? 1765에서 1762.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데서 왼쪽으로 옮겨간 상황이 되겠죠. 왼쪽으로 옮겨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중결합이 여기에 이중결합이 서로 뭐가 되나 아이솔레이트드 떨어져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이솔레이트드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본다면은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럼 여기에는 이중결합, 여기는 단일결합이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뭐가 되나 여기에 이중결합 뭐처럼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컨주게이션 되는 형태가 되니까 요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가나요? 요 위치에서 나타나는데 왼쪽으로 옮겨가서 요 피크를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여기에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전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중결합이 서로 분리돼 가지고 있지만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O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 가지고 이중결합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니까 여기에서 1735하고 1750에서 나타나는 피크가 오른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왼쪽으로 시프트해서 이런 화합물들은 나타나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사이클릭이 됐을 때는 사이클릭 형태는 우리가 특별하게 사이클릭 에스테르를 우리가 락톤이라고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일반적인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 고리 사이즈가 삼각이냐 아니면 사각이냐 오각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화합물은 뭐냐 하는 거죠. 이 화합물은 지금 1743이니까 이중결합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났으니까 카르보닐 그룹이 일반적인 에스테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750, 1735, 여기는 1743이니까 이 화합물은 이 구조로 이 화합물의 스펙트럼이다. 그다음 이 화합물의 이름은 프로필 아세테이트다.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피크만 봐가지고는 이 화합물의 이름은 에스테르 피크인 것은 하지만 그 구조는 모릅니다. 하지만 앞에서 뭘 줬나요? 구조 4개를 줬죠. 4개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4개 중에 이 스펙트럼은 어느 화합물이 구조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에스테르인 경우에서 본다면은 이게 되죠.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의 CH 스트레칭은 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죠? 이와 같은 CH 혼성계도 함수가 어떤 탄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이런 경우에 스트레칭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아웃 플레인 밴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삼천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런 피크들을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1743에서 카르보닐 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000에서 봤을 때에 오른쪽 피크 있죠. 그 다음에 왼쪽 피크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왼쪽도 피크가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알리파틱도 있지만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아니면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요? 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알릴 아세테이트 화합물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1725의 에스테르의 카르보닐 피크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서 3000에서 본다면은 지금 오른쪽에 알리파틱 피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피크들을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피크들도 CH 피크들도 가능해주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다면은 대개 한 1600 얼마가 되나요? 1640부근에서 요 피크가 되면은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중결합은 1775가 된다는 이야기는 1725가 된다는 이야기는 요 카르보닐 그룹이 어디에 요 카르보닐 그룹이 옆에 이중결합하고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때에 컨주게이션이 됐을 때에 대개 1740에서 1715 그러면은 뭐가 되나? 1740에서 1715 요 사이에 들어가죠. 1725 그때의 CC의 그 피크가 이중결합에 대한 피크가 대개 1640에서 1625 그러니까 요 피크를 두 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여기서 요 피크들 여기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카르보닐 피크, 그 다음에 요것은 CC 이중결합 피크를 이렇게 확인을 해준다면은 네 가지 화합물 중에서 이 스펙트럼은 어디에? 요 화합물의 스펙트럼이 IR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에슬 아크릴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7번을 마치고 8번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책에서 8번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 되겠죠. 3천을 봅니다. 3천에서 기준에서 아 오른쪽에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1735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서 요 부분을 본다면은 CC 이중결합이 안 보이네. CC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서도 sp2나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안 보이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화합물은 어느 것이냐는 거죠. 어느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여기에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세미 컨주게이션이죠. 요렇게는 아까 우리가 해봤죠.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되니까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만약에 돼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는 CH는 어디서 나타나줘야 되나? 여기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여기가 없다는 이야기야. 여기 있는 CH는 여기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 화합물의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왜? 일반적인 에스트레이의 카르보닐 피크. 그 다음에 요 6멤버드 링이 되면 매우 안정한 구조가 됩니다. 가장 안정한 구조가 고리가 됐을 때는 6고리 형태가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6고리 형태가 되면은 거의 sp3 형태의 구조에 가깝게 되지만은 5고리만 되더라도 sp3 구조의 약한 1도가 부족한 각도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구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735 그렇다면은 이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와 같은 감마 델타 발레르락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5고리가 됐을 때는 감마 부티롤락톤이 되는데 요 고리에 따라서 이것은 1735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이것은 5고리가 되면 1770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했나? 아까 1735였죠. 1735.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은 아니죠. 지금 5고리도 4고리도. 그래서 고리가 이렇게 작아질수록 이쪽으로 뭐가 되나요? 1735, 1770, 1820으로 카르보닐의 스트레칭에 피크가 옮겨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 1700 일반적인 락톤에서 1700 델타 발레르락톤에서 우리가 1735가 되는 반면에 이번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1735에서 가까이 가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죠.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1760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냈어요. 왼쪽으로 가게 되겠고 요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오게 되겠고 요것은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중결합이 없느냐 이중결합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화합물 중에서 이 화합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펙트럼은 요 세 개 중에서는 이 스펙트럼만 가지고서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요 세 개 중에서는 이 화합물이다. 그리고 이 화합물은 2S를 델타 표시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델타는 이렇게 표시해주죠. 델타 발레르락톤 화합물의 그 스펙트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시 3000에서 지금 3000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3000에서 왼쪽 다 뭔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1763이죠. 176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1600 부근에서 지금 요 피크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게 된다면은 아까 뭐 했네요. 1730에서 이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없는 것은 지금 이중결합이 어딘가는 지금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중결합이
약간 요 경우에 있어서는 요 이중결합 피크가 약간 1660에서 앞 필드 쪽으로 이동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런 정도로 가지고 본다면은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카르보닐 피크가 있고 여기에 카르보닐 피크가 있고 여기에 카르보닐 피크가 있는데 이쪽에 카르보닐에 바로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건너서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는 이 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 화합물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3,4 다이하이드로 6메틸 2H 필요한 2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서 본다면은 똑같이 있죠. 이쪽으로 있죠. 이쪽으로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1600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1725에서 본다면은 이 화합물의 구조는 요 스펙트럼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의 이름은 5, 6 디하이드로 그 다음에 2H 필요한 2온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됩니다. 여기서 디하이드로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이중결합이 없이 H만 돼 가지고 있는 경우, H만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디하이드로 5번과 6번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본다면은 1, 2, 3, 4, 5. 그럼 여기 5번과 6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수소로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 6 다이하이드로 그 다음에 2H 퓨란 2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176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3000에서 지금 거의 오른쪽밖에 뭐 왼쪽에 지금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오른쪽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에서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서 1761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되게 어디는 식으로 돼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서 본다면은 고리가 6고리일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리가 5고리인 경우에 있어서는 1760 여기에 가깝나요? 그런데 이중결합 여기는 없고 이중결합이 있다면 한 1750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피크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1761에 해당되는 요 피크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 카르보닐 다음에 여기에 연속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라는 이런 식으로 쓰죠. 알파 메틸렌, 그 다음에 겜마 부티로 락톤, 그죠? 이런 형태가 이 화합물의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요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요 위치가 여기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3000에서 본다면은 양쪽에 지금 다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본다면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요것과 요것 사이에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더 작은 숫자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이 되면은 좀 더 큰 숫자가 되었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피크를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두 가지 중에서는 요 화합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겜마의 메틸렌에 그 다음에 겜마의 부티르락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고 구조를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를 보고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3000에서 본다면 이것은 오른쪽에 여기는 없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나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요 피크를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 에스테르 피크다. 그 다음에 고리화합물 락톤 피크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알파의 메술에 그 다음에 gamma 발레롤락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요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화합물의 구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요 화합물의 스펙트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책에 챕터 2의 10번 문제가 되겠죠. 10번 문제에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줍니다. 뭐 요 네 개 중에 한 개를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매칭을 시켜서 어느 화합물의 스펙트럼이겠느냐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3천에서 본다면은 3천에서 뭐가 되나요? 알리파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3천에서 왼쪽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이나 그 다음에 아로매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300 부분에서 이와 같이 브로드하게 피크가 나타난다는 것은 OH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OH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냐? 실제적으로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요 화합물은 아닐 가능성이 가장 크죠. 왜? 여기에 있는 요 피크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600에서 2000 그죠? 1500, 1600 부분에서도 별로 없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요? CC 이중결합이 안 보이니까 이것은 아닐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피크가 맞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OH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OH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OH가 있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OH가 지금 여기에 있는 OH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알리파틱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해준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피크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다른 피크를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는 차이들이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이중결합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은 차이를 IR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스펙트럼을 찍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직접 찍지 않고 해석하는 상태에서는 이 피크나 이 피크들이 명확하게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능한 한 다른 여러 가지 피크를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요는 화합물의 피크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요 화합물도 찾아보고 요 화합물도 찾아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이라는 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 개를 이 스펙트럼 가지고 명확하게 무엇이다를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크는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와 같은 OH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로매틱하고 했을 때에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구조다. 이것도 쉽지는 않지요. 여기에서 이 구조 세 개를 비교를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 조금 더 인터넷을 계속 찾아보고 한다면은 피크 위치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화합물은 약간씩은 다르죠. 약간씩은 다른데 여기에서 요는 피크들, 그 다음에 요 피크들, 그 다음에 요는 피크들을 이렇게 본다면은 요 피크, 요 화합물의 IR 스펙트럼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 개를 요와 같은 그룹들을 IR 상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그럼 어떻게 그럼 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왜? 여기가 탄소 그다음 수소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NMR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핵자기 공명 스펙트럼을 사용하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IR 스펙트럼 그 뭐죠 신축하고 그다음에 밴딩하는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이용해서는 명확하게 나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저자는 뭐가 되나 이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것이냐를 확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많은 화합물들에 대한 IR 스펙트럼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아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화합물이다. 요 스펙트럼은 이 화합물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세 개 중에서 당장 골라라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11번으로 갔을 때 11번에 의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입니다. 카르보닐 화합물이 아세트페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카르보닐 화합물이 뭐였네요? 지금 여기에 아로매틱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요 카르보닐 화합물이 대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요 아세트페놀에다가 요 파라 위치에 아민을 넣으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요 파라 위치에 아민 대신에 나이트로 그룹을 넣으니까 위치가 바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아민을 여기다 붙이니까 요 피크가 1685에서 1652로 이쪽으로 옮겨갔죠. 왼쪽 여러분들 보는 왼쪽으로 옮겨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옮겨왔죠. 1693이니까 그죠? 그럼 요것을 가운데로 결과적으로 준다면은 여기가 뭐가 되나요? 1685 피크가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다가 요걸 넣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가고 요걸 넣으니까 오른쪽으로 옮겨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설명을 해주라는 이야기죠. 무슨 근거로 이 그림을 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이 피크들의 영향이 이 피크들의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효과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 한 가지는 지금 물론 여기에서 지금 본다면은 전자를 이렇게 다 밀어 넣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어 줄 수는 있게 되죠.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행태가 가능은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가능은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행태이면서 이와 같은 아미노 그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미노 그룹은 전자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여기 전자를 많이 주게 됩니다. 전자를 많이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나이트로 그룹은 전자를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전자를 이렇게 당겨갑니다.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뭐가 되나? 요 가운데 있던 것을 하나는 더 전자를 이쪽에 여기에 전자를 많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자를 뭐가 되나요? 더 약하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CO의 이중결합성이 전자를 밀어주면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O는 전자를 당겨가면서 이중결합성이 약해지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뭐가 되나요? 똑같은 우리가 C이지만은 결과적으로 CH지만은 결과적으로는 C 그 다음에 C 이중결합 그 다음에 C 삼중결합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쪽으로 가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계속 옮겨가죠. C 단일 결합, C 이중결합, C 삼중결합처럼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카르보닐 그룹이 정확하게 있어.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를 더 많이 밀어 주게 되니까 왼쪽으로 여러분들 방향에서 왼쪽으로 옮겨가고 그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넘겨가고 그 다음에 이것은 1785에서 그 다음 1793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이냐 전자를 당겨주는 그룹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올수록 아미노 그룹은 모아 싱글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 그룹은 결과적으로는 더블 본드 캐릭터가 더 강해지는 그런 프리퀀시 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11번 문제는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어떤 그룹을 붙였을 때에 요 화합물의 요 카르보닐의 피크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느냐를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챕터 1장에서 그 다음에 챕터 2장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책에는 답이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준 것은 답이 있는 문제를 그냥 답만 적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답을 푸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사지선행해서 이걸 끝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답이 이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도 답이 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서 그 다음에 레포트로 제출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